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100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필리핀의 뉴스 및 방송사들은 크리스마스 100일의 카운트다운을 실시간 소식으로 다루었으며 트위터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왔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올해 크리스마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희망한다고 표명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크리스마스를 카운트다운하는 것은 2차적인 동기부여 역할을 하며 크리스마스의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행사입니다. 대통령의 희망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없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 제2차 필리핀 재입국 희망자 모집이 어제부로 종료되었습니다. 한인회 장영준 부회장에 따르면 어제 마감한 재입국 희망자는 총 760명이며 한인회는 이번 주 자료를 작성해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회 변재영 회장은 제2차 재입국 희망자 모집에 100여 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신청자가 접수해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재영 회장은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신청자 모든 분들이 삶의 터전인 필리핀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혹시 이번 기회에 재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한인회와 대사관이 은퇴청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해 조만간 모든 분들이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교민들의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2020년 세계 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심상만 아시아 한인총연합회 회장과 주정식 캐나다 한인총연합회 회장은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부닥쳐 있는 재외동포에게도 재난지원금 혜택을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세계 한인회장 400여 명을 대표하는 이들 의장은 성명에서 재외동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거주국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국을 위해 마스크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 마음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거주국 한인들에게 생필품과 식자재, 방역물품 등을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재외동포는 외출금지, 통행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된 생업을 포기하는 등 살길이 막막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필리핀 대학의 연구팀은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어제 해리루크의 발표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필리핀은 1억 명 중 300만 명을 선별했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 및 아마도 전 세계의 최고의 테스트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리루크 대통령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슬프게도 필리핀에서는 총 사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라고 UP 생물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존스 호킨스 유니버시티 대학의 대시보드에 따르면 필리핀은 전 세계적으로 21번째로 큰 확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유행 초기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행정부는 주로 은퇴한 군 장군들에게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위기를 처리한 것에 대해 대중의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듀크 필리핀 보건부 장관이 필리핀 건강보험공사의 고소장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에게 신뢰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전염병의 한가운데서 리더십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베르게르 보건부 차관이 밝혔습니다. 육상, 교통, 프랜차이즈 및 규제위원회는 지방버스 운행이 9월 안에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GMA와 인터뷰에서 아직 정확한 날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몇 주 안에 지방버스 개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버스 운행은 지역 3과 지역 4 같은 메트로마닐라 인근 주부터 운행을 재개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으로 이동하는 승객은 지방정부의 여행 허가 및 필리핀 경찰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부의 검역 규칙에 따라 승객은 50%만 수용 가능하지만 요금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소독을 위해 자외선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했습니다. 베르게르 차관은 병원에서 소독 절차에 자외선을 사용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약제로 자외선을 지원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UV 광선은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피부 화상과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손이나 피부의 다른 부위를 소독하는 데 UV 램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랍푸드는 9월 16일 오늘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24시간 운영을 재개합니다. 그랍푸드와 그랍, 익스프레스는 지방정부의 통금시간 정책을 준수하기 때문에 통금시간 이후에는 주류를 배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9월 2일부터 그랍카와 그랍택시는 메트로 마닐라, 세부 및 판판가에서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운행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 라스피냐스에서 배달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라스피냐스 빌리지의 한 집 앞에 온라인 음식 배달 직원 10여 명이 배달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을 사용하여 음식을 주문한 사람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배달 사기는 자주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하원은 지난 6월 장난으로 식료품을 주문했다 취소하는 사람에게 최소 징역 6년 또는 10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필리핀 경찰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건 규정을 검역하는데 페이스북을 모니터링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따객시에서 파티를 하던 16명이 검역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9월 12일 오후 10시 30분경 비쿠탄의 거리에서 음주를 한 혐의로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바이러스 전염병을 우려하는 시민이 최소 건강 기준을 무시하고 음주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17세 소년을 포함한 16명은 바랑가이 농구장에서 구금되었다가 6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는 현재 필리핀 인터넷 속도가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나산 장관은 일부 국가의 55 Mbps의 속도에 비해 필리핀은 현재 3에서 7 Mbps의 인터넷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인터넷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전국적인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70억 페소의 예산이 필요하나 2021년 예산은 9억 200만 페소에 할당됐습니다. 10월 5일부터 개학하는 온라인 수업이 현재 인터넷 인플라로 과연 가능할지 답답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로 다운로드 88 Mbps, 업로드 18 Mbps입니다. 민다나오 철도 프로젝트는 2022년 부분 운행을 목표로 설계 및 건설 계약자 후보 목록에 대한 중국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에서의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며 필리핀 교통부는 2022년 4분기에 일구간에 대한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필리핀 정부는 2019년 1월에 10단계 구간인 따곰시에서 디고스시를 연결하는 102km의 철도 사업을 시작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필리핀의 자연재해 및 건강 관련 재해로부터 국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하기 위해 500억엔 240억 페소의 대출을 제공합니다. 마닐라에 있는 일본 대사관은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의 유예 기간 후 3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고정이율은 연간 0.01%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유형의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지난 2013년 태풍 욜란다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악천후로 인해 바실란에서 군용 헬기가 추락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필리핀 공군 505 수색대가 오후 1시경 추락했습니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탑승자 4명의 시신에 대한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악천후로 인한 사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3,544명에 이어 오늘은 3,5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총 확진자는 27만 2,93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454명, 리잘 271명, 까비떼 196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취합된 실험실은 126개 중 119개 실험실에서 취합되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2,984명이 증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14일 이내 발생자 중 39%인 1,168명이 발생했습니다.
칼라바라존에서는 27%인 808명이 발생했으며 중부 루손에서는 333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지역에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165명이었습니다. 어제는 14일 이내 확진자가 3,177명이었습니다. 어제 34명 사망자에 이어 오늘은 69명이 추가로 사망하여 총 사망자는 4,73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4명이 사망했으며 칼라바라존에서는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69명의 사망자 중 7월 10명, 8월 18명, 9월 34명이 사망했으며 수도권에서는 4월과 5월에 1명, 6월 2명, 7월 4명, 8월 5명, 9월에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524명으로 총 20만 7,858명이 회복하였으며 회복률은 76.1%입니다. 필리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수가 드디어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검사를 받은 개인은 3만 1,133명으로 오늘까지 총 300만 8,239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율은 11.4%로 전체 평균 10.6%에 비해 높았습니다. 공항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9월 15일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한 승객은 1975명으로 해외 근로자 1604명, 일반인 370명, 항만을 통해 1명이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검사를 받은 사람은 2319명이었으며 15일 결과는 양성은 140명, 음성은 803명으로 총 19,722명이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필리핀 한국국제학교가 원격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독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나연균 교장은 9월 14일부터 도서관 이용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자도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도서관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희망도서 목록을 신청받아 150여 종의 이북을 구입하였으며 추가로 13,000여 권의 도서를 포함하여 총 13,442종의 도서를 구비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자도서관에 접속하여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리핀 한국국제학교는 필리핀 정부의 대면 수업 금지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385 페소로 금년 들어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3원 76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원 28전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어제부터 필리핀에 비를 내린 11호 태풍 노을은 필리핀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11호 태풍은 팔라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5분, 일몰은 5시 56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